안녕하십니까. 본 포럼의 사회를 맡은 뉴스와이 박진영, 김난영입니다. 뉴스와의 경제 포럼은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정부의 경제 정책 관련 키워드를 선정해 깊이 있게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이번 2013년의 키워드는 창조 경제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열쇠, 창조 경제와 관련해 여러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논의할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뉴스와이가 주최하고 매년 개최될 경제 포럼 그 첫 시작을 알리기 위해 연합뉴스TV 송현승 대표이사 사장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뉴스와이의 경제 포럼에 참석해 주신 정홍원 국무총리와 이병석 국회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네 기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뉴스와이는 방송을 시작한 지 불과 1년 10개월밖에 안 된 새내기 방송사입니다. 이런 뉴스와이가 창조경제라는 화두를 갖고 포럼을 준비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 활성화, 선진화 과제가 무엇보다 긴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지표를 볼 때 우리나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구조의 변화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었고 고용이나 체감소득은 이전보다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울러 소득 양극화가 한층 심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복지시설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이를 감당할 세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이런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 창조경제라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창조경제란 상상력과 창의성을 겸비한 기업과 인재들이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를 창출해냄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경제가 성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진지하고 활발한 지식 교류의 장이 되고 경제 활성화와 국가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현승 대표이사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병석 국회 부의장께서 인사말을 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2013 뉴스와이 경제 포럼 경제 활성화의 열쇠 창조 경제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계적인 석학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한강의 기적은 노동자, 기업, 정부의 신뢰 구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신정부가 내세우는 창조경제의 국정 기치 아래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하고 사람과 사람이 융합하고 인재와 인재가 융합해서 새로운 국가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대한민국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창조 경제의 힘인 신뢰를 더 큰 신뢰로 키워내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서로를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창조 경제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포럼이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술과 기술,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 과학과 문화, 사람과 사람, 인재와 인재가 함께 융합해서 새로운 경제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또 하나의 대한민국 경제 기적의 역사를 서내려가는 위대한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석
국회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세균 민주당 전 대표께서 인사말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뉴스와이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포럼을 개최해 주시는 것은 참으로 시적절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전문가들의 좋은 의견이 수렴되고 또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창조경제의 틀이 만들어지는 출발점이 되어서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경제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함께 하고 계시고 또 특별히 우리 행정부의 책임자이신 총리께서도 함께 하고 계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꼭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경제가 지금 활력을 찾지 못하고 하는 것이 정치 때문이다 하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민주화가 시작된 87년 체제 이후 하반세기가 지났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잘 발전할 때는 항상 정치와는 별개로 경제로서 정치 쪽의 간섭을 덜 받고 경제가 역할을 할 때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 정치가 도와줘서 경제가 만들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는 정치대로 여의도에 맡겨두고 대통령께서나 행정부에서는 그리고 또 경제계에서는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아마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의도도 여야가 지혜를 모아서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경제 활력을 찾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시점이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크게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 함께 지혜를 모아서 꼭 국민에게 잘 사랑받는 그런 경제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정세균 민주당 전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홍원 국무총리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TV 송현승 사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아 개최되는 뉴스와의 경제 포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하신 각계 전문가와 언론인 여러분께도 각별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기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의지와 지혜를 하나로 모을 때 우리 경제는 반드시 재도약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국민의 삶보다 더 우선해야 할 과제는 없습니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도 민생 안정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정부의 모든 정책이 국민이 꼭 필요로 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부는 탁상공론이 아니라 실사구시의 정책이 되도록 하기 위해 철저한 현장 중심 행정을 펼쳐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언론계와 전문가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포럼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논의하는 주제 하나하나가 창조경제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정부 정책으로 이입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뉴스와의 경제포럼의 개최를 축하하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홍원 국무총리께서는 다른 일정 관계로 행사장을 먼저 떠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본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네, 지금부터 세션 1 성장 동력으로서의 창조 경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정부가 내걸고 있는 국가 경제 모토라고 할 수 있는 창조 경제에 대해서 논해보는 세션이 되겠습니다. 예전 정부에서도 그때 국가 경제 모토가 제시되곤 했습니다. 저희가 기억하는 걸로는 아마 60, 70년대 저희가 경제개발기에 아마 여러분 수출 입국을 우리가 내세웠던 걸 기억하실 테고요. 경제 성장기 이후에 그 높은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전두환 대통령 정부 때 저희가 물가 안정이라는 그런 국가 경제 모토를 내세운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히 성장이 계속 낮아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진다는 거, 그게 아마 가장 큰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문제를 아마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정부에서 내세운 국가 경제 모토로서 창조 경제를 내세운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은 이런 아주 의미가 큰 창조 경제를 저희가 한번 다뤄보면서 많은 건설적인 제안과 토론이 기대되는 그런 세션을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와이에서 창조 경제를 주제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창조 경제란 단어를 쓸 때마다 앞에다가 부제를 항상 붙입니다. 그냥 창조 경제가 아니라 자원이 없는 나라의 국가 경영 창조 경제. 항상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원이 풍부한 나라였다면 어쩌면 굳이 창조 경제란 얘기를 국가 어젠다로 설정할 필요가 없었지 않을까. 다행히 우리나라가 자원은 없지만은 정말 디지털 토양만큼은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이 과학기술하고 접목이 되면은 하나의 씨앗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그것이 창조 경제의 씨앗이다. 벽씨는 땅에 떨어져야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데 상상력이 과학기술과 접목해서 만들어진 창조 경제의 씨앗은 어디에 떨어져야 꽃을 피울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아주 비옥한 디지털 토양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디지털 토양을 갖추고 있다. 창조 경제란 세계의 기상 상태가, 경제 기상 상태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주 튼튼한 우산을 준비하는 거다. 우산의 손잡이를 미래창조과학부가 맡고 있다고 본다면 각 부처가 우산 살 또는 우산 위에 덮는 천 이런 역할을 같이 하는 거다. 굳이 창조 경제를 공식으로 만들어내라 했을 때는 저는 우리나라 경제의 1% 과학자의 힘으로 그동안에 움직여 왔습니다. 1%도 안 되는 R&D 연구원들의 Research and Development. 이제는 나머지 99% 우리 국민의 창의력, 상상력도 자원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I&D, Imagination and Development. 이 두 가지를 같이 아울러서 창조 경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국민의 상상력을 채로 걸러서 창조 경제로 엮어내는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도서관을 무한 상상실로 바꿔서 이루어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경제 파이가 없는 것을 만들어서 붙임으로 인해서 넓어지고 경제 파이가 넓어진 만큼 일자리가 찬스가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창조 경제 문화. 그래서 과거에 근면 자조 협동이었다면 앞으로는 상상, 도전, 창조 이런 생각을 캠페인을 벌일 생각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모든 역사와 문명의 발전에는 챌린지가 있었고 거기에 굿 레스폰스하는 역사와 문명은 발전한다.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굿 레스폰스를 위한 챌린지에 주저함이 없이 겁 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힘 이것을 향해서 미래창조과학부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경제란 무엇인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 그림에 나와 있는 저 접시가 이렇게 이 접시입니다. 이게 실물입니다. 이건 이렇게 가지고 이제 접시가 있는데 이렇게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뷔페 같은 데 가시면 가운데는 자꾸 이게 돌아다니죠. 이건 누군가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래서 어느 벤처기업이 이것을 제품화시켜 가지고 현재 팔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디어를 누군가가 제품화시켜주는 그런 벤처가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만들면 뭐합니까? 팔 줄 알아야죠.
아까 윤중로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 숟가락,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실물 이겁니다. 스마트 숟가락의 초기 버전입니다. 이게 디지털인데요. 무게를 다 측정할 수 있고 이게 스마트 숟가락의 초기 버전인데 이거 만들면 어디서 팔죠? 이마트에서 파나요? 백화점에서 팝니까? 전자제품에서 팝니까? 주방기계에서 팝니까?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칭 300만 명이나 발명가가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다 돈을 못 법니다. 누군가가 팔아줘야 될 루트가 있어야 됩니다. 일본 같으면은 화면에 나와 있는 도쿄엔즈와 같은 크리에이티브 라이프 스토어가 전국에 수십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는 물건만 무려 3만 가지. 돈키호테라고 하는 또 창조 가게에서 물건을 4만 가지를 팔아줍니다. 우리가 유튜브가 있었기 때문에 싸이가 나왔듯이 유통이 없으면 싸이도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디어를 제품화 만드는 것으로만 부족합니다. 오늘 창조타운이 만들어졌지만 이것이 상품화되는 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팔려면 유통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 작은 창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꿈을 만들어주는 아이디어를 제품화시켜주거나 제품화된 것을 팔아주는 중간에 유통 채널이 발달하지 않으면 각각의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결론 말씀드리면은 큰 창조건 작은 창조건 인프라가 돼야 됩니다.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잘해봐라.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모든 것들이 비즈니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유통하고 비즈니스 하지 못한다면 어려운데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초등학생들한테 뭐 레몬 주스 팔기 같은 것들 가르치는데 이러한 것들이 비즈니스의 모든 요소를 가지고 비즈니스 마인드를 어렸을 때부터 형성하게 하는데 우리의 교육 과정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창의적 발상을 할 수 있는 디자인 사고와 또 비즈니스 마인드 모델을 결부시킨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 과정과 교육 플랜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질 때 미래에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창조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정부에서는 99%의 이제 국민들에게도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정책도 대단히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말 우리에게 OCS와 같은 기구가 있는가요? 정말 우리 국가의 미래를 좌우해 갈 수 있는 정말 최고의 리더들이 모여서 정말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범정부적인 추진 체계 이것이 없이 우리가 창조 경제 달성이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아울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으로부터 1960년대를 봤을 때 미래의 지표를 가지고서 가고 있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와서 몇몇 정부들의 과거 사례를 보면은 너무나도 단편적인 목표, 성장 목표라든지 경제 수행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업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멀리 보고서 나갔듯이 우리나라 국가도 정부도 또한 경제 성장 목표를 가지고서 멀리 나갈 수 있었을 때에 비로소 성장 동력이 생겨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화학공업이 발전하고 이렇게 세계 최고 정상에 이르는 데까지는 과거에 목표가 있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장 동력을 지원했던 사례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창조 경제가 저희 경영학자들은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우리 창조 경제의 목표점이 어디인가를 제시하고 각 산업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견해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션 1 성장 동력으로서의 창조 경제 함께해 주신 모든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은 경상남도 교육감 그리고 17개 시도 교육감 협의 회장을 맡고 있는 오영진입니다. 창조 경제, 결국 핵심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창조경제 포럼에 사람을 바탕으로 한 교육 시행성이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창의 인재, 한국인의 1등 DNA는 있는가라는 주제로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입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모두 다 함께 성장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나가는 교육이죠. 앞으로 나가면서 더 많은 열매를 심어서 뒤따라오는 후생들에게 베풀어온 것이 바로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대한민국 교육 현장 제1번 홍익인간 교육관입니다. 우리 한국 교육, 우리 한국의 인재 양성에 대해서 외국 창조업자들, 선구자들 모셔와 가지고 그들 말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사고방식, 이런 사고관, 이런 철학, 이런 가치관의 원조가 한 분 계시는데 바로 우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종대왕이시죠. 한글을 양반인네들 기득권 유지하고자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베풀고자,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신 거예요. 단 글을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글은 단지 글로서 훌륭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지적 업적 중에 하나라고 대형 백과사전은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창조물을 우리 한국서 만들었는데요. 그런 가치관과 그런 전통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이 서양에서는 수백 년 해온 산업화를 그렇게 잘 해왔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 역시 우리 한국은 그들의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최근에 지난 20년간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문화 완전히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위주로 우리 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문화가 탄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런 증거가 지금 사회 곳곳에, 세계 곳곳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창조경제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창의인재,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세계 어디보다도, 아까 이스라엘을 언급하셨는데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잘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 가능성, 문화, 가치관 우리한테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위로 올라가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기 위한 교육을 해서 우리가 필시 가야 할 우리 한국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모두 다 창조해낼 수 있으면 매우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점수 위주, 선발 위주에서 이제는 잠재력 위주, 교육 위주로 좀 바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점수가 몇 점이냐, 몇 개 맞았냐, 몇 개 틀렸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생각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자기의 가정 환경이나 사회 환경, 주변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사람의 잠재력과 열정, 의지, 노력, 적극성, 도전 정식 이런 저런 모든 부분들을 배려해서 그 사람들에게 선발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교육의 목적에 있는 방식으로 학생 선발 방식도 좀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 같은 걸 강화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창조경제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은 85년생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정규 교육 과정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있는 학교는 과학고밖에 없고 저는 과학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IT 기업한 데 있어서 제가 소프트웨어 교육 받았던 경험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경험은 뭐냐면은 제가 여러 사람과 만나서 소통하면서 제가 비영리 단체를 운영했던 그 경험이 바로 도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젊은 세대에게 지금 우리가 과거에 전자공학을 키우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키우기 위해서 경북대 전자공학과의 인원을 1000명으로 늘렸던 것, 그것은 구세대 방식이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우리 인재들이 모여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창조경제로 나가는 방법이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제안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가 사실 그 방송사가 주최한 자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거를 한 번 더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다시 말하면 국민 전체가 교사들한테만 요구하지 말고 전체가 교육 주체가 되는 건 어떻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각 분야에서 필요한 모든 창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시기마다 해서 전체가 그때 쫙 참가를 해주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회 전체의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우리 막상 학교 교육에서는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제안을 마지막으로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세션 2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모든 연사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중소기업 벤처 정책을 창조적 균형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중소기업 정책은 많은 부분이 균형 정책입니다. 그냥 자본의 논리, 시장의 논리만 맡겨놓으면은 계속 양극화가 되고 격차가 벌어지고 그래서 일자리 문제와 중산층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정책적 개입을 통해서 균형을 잡아줘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한쪽에 있는 것을 다른 쪽으로 옮겨가지고 균형을 잡는 것으로서는 해결이 안 되고 전체 파이를 키워가는 창조적 균형 정책을 만드는 것이 이 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책 사례가 많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의 창조적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무한 상상 국민 창업 프로젝트. 그래서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제시하면은 전문가들의 어떤 오디션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지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이것이 2달 좀 남짓됐는데 한 5천 건의 지원이 와가지고 그 중에 뭐 실제로 판정을 통과한 거는 0.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음에 그 중에 일부는 또 실제 사업화 단계까지 들어간 것들이 있고요. 또 지금 전통시장에서도 ICT 융합 확산을 통한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또 문화 관광 등을 연한 특성화 시장 확대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지금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장 중요한 자금순환 벤처 중소기업 자금순환 선순환 생태계 조성, 또 수출 시장의 지원 확대, 그리고 인력 미스매치 해결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통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좀 더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좀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그 연합뉴스 TV에서 좋은 그 토론 의견을 마련해 주어서 저희가 이걸 통해서 많은 그 좋은 현장에서의 아이디어 또 의견들을 듣고 더욱 열심히 정책에 반영해서 우리나라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발전,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회복을 통한 국민행복의 시대를 여는데 저희 중소기업청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작지만 성공한 창업 기업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나타나야 앞으로 우리 그 창업 생태계, 벤처 생태계가 건강해질 거라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공생의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이 역할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책 제안을 정리를 해보면 우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관, 기업가에 대한 위상, 뭐 이런 어떤 교육 문화, 어떤 사회 환경이 변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다 느끼는 건데요. 우리가 특히 좀 신경을 써야 할 것들이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투자 중심의 창업, 그리고 M&A와 이런 멘토링을 활성화해서
더 좋은 그 창업 생태계를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가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이 2만 불 시대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 제대로 된 생태계를 통해서 청년들한테 제대로 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줘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한 번 실패하면 신불자로 전락하는 이런 가혹한 창업 생태계를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이런 그 창업자 연대 보증 폐기부터 시작해서 언제든지 그 실패한 사람이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원래 벤처 창업이라는 건 성공 확률이 10개 중에 하나, 둘에 불과합니다. 즉 실패가 일상화된 생태계라는 거죠. 거기서 한번 실패하면은 주저앉히는 이런 금융 관행, 이 벤처 창업 생태계에서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생태계를 바꾸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나서서 바꿔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성공하는 사례도 작지만 성공한 분들이 보면 대개 3번, 4번의 실패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내공이 쌓인 다음에 성공을 하는 것이지, 즉 실패를 안고 있는 게 바로 우리 벤처 생태계라는 거죠. 그 실패를 관용할 수 있는 재기 시스템을 반드시 저희가 구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이 열정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것, 그래서 더 큰 창조와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톡들 다 쓰시죠? 혹시 안 쓰시는 분? 네, 워낙 친숙한 서비스라서 다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하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카톡이 나오기 전에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불과 3년 반 전이었어요. 그때는 이 SMS라는 게 있었고요. 또 그 앱스토어에 가시면은 이 왓츠앱이라는 거를 1불 내면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돈 안 내고 막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생각하는 관점을 좀 달리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관점의 변화가 사실 그런 어떤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 원동력이고 창조 경제의 핵심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 우리의 관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SMS라든지 이 왓츠앱이라든지 어느 정도 왓츠앱은 좀 덜하겠지만은 이 문자 메시지라는 하나의 기능으로 그걸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나의 기능이 아니고 유저 관점에서 이것이 그들에게, 유저들에게 보다 더 가치 있는 소통을 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하나의 서비스로 바라본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 서비스 실적을 말씀드리자면은 전 세계적으로 1억 1천만 명의 등록 사용자를 갖고 있고요. 그 중에 3,200만 명이 매일 한 번이라도 카톡을 실행해서 메시지를 한 개라도 보내십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하는 서비스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저희의 어떤 핵심적인 기술력이 뭔가라고 물어보시면은 사실 카톡 같은 그런 앱을 만들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유사한 제품들이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대량의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안에. 그래서 저희는 하루에 52억 건의 메시지가 발송이 되고 수신이 되는데 그 52억 건의 메시지가 매일매일 안정적으로 전송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는 게 저희 기술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통 3사가 가장 SMS 발송이 많았을 때가 하루에 3억 건이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엄청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희가 처리하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발상의 전환, 이 관점의 변화, 이것이 창조 경제를 만드는 것 같고요. 그거를 저희가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보여드린 것 같고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좋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또 창업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카톡을 능가하는 굉장히 성공적인 벤처들 또 이 창조 경제의 어떤 모범 사례들이 앞으로 계속 쏟아질 것 같습니다. 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연합뉴스 TV가 주최하는 포럼의 마지막 세션이 될 텐데요. 본 세션의 주제는 창조경제 현장,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2003년에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올해로 꼭 10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전국적으로 많은 양적 성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은 아직까지도 여러 경쟁력 차원에서 많은 과제를 안고 있고요. 우리 주변의 싱가포르라든가 홍콩, 중국의 상하이 등과 비교해 보면 아직도 우리의 경제자유구역은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창조 경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그러한 창조 경제를 실현할 공간적 장소로서 우리의 경제자유구역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포럼의 마지막이 될 본 세션이 이러한 창조 경제의 현장인 경제자유구역의 현 주소와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떤 그 정확한 전략의 부재, 마스터 플랜의 부재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과연 어떠한 경제 자유구역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목표를 하나 딱 세우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아주 정교한 어떤 계획들, 그런 이 정책적인 수단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제대로 추진이 되는가에 대한 계속적인 체크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토지 매각만 한다 하더라도 어떤 식의 토지 개발을 하는 것이 그 경제 자유구역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그 지역에서 그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전략이 부재한 상태에서 누구든지 그 토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조건만 이게 외국 자본하고 외국 자본이 들어왔냐, 또 국내 자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외국 자본과 함께 들어오는 거냐, 이런 정도의 조건만 맞으면 그냥 누구든지 들어오는 대로 토지를 매각하고 하다 보니까 그 도시의 특정 그 도시 그 경제 자유구역이 추구하는 목적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난개발까지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점점 그 경제 자유구역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장점들 이런 것들이 희석되는 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그 경제 자유구역을 성공시킬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다시 세우고 다시 점검하는 그런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가 죄송합니다. 함자를 제가 미처 받아 적지를 못. 예? 유광아 기자님, 투데이 뉴스의 유광아 기자님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 자유구역이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다 아시다시피 물론 이제 지금 지정된 것도 있지만 2008년도에 지정이 됐고 그 전에 인천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초기에 지정이 된 거죠. 물론 그 전에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다 이제 또 준비를 해왔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이것이 오히려 훨씬 더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어떤 정부에서 어떻게 시작을 했던지 간에 우리 이 경제 자유구역을 지정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 부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고 하는 또 새로운 시도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현 정부에도 경제 자유구역을 우리 김성진 단장님 나와 계시지만 성공시키려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믿고 있고 또는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게 모든 가치를 다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스타워즈라고 할 정도로 미국과 소련 간의 우주 경쟁이 심각할 때 그 우주에서 쓸 수 있는 볼펜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인력을 투입을 하고
연구개발 한참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은 무엇을 하고 있나 봤더니 소련에서는 우주에서 쓰는 물질은 연필로 하자 그래서 연필로 썼답니다.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의지를 갖는 것도 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에 의해서 이제 마스터 플랜이 되겠죠. 목표를 향한 절차를 꾸준히 실현해 나갈 때만이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창조경제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원칙이 있어야 투자자가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그러한 가치가 현재 발현이 되게 되고 미래의 가치가 실제 보이게 되면 투자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투자자의 욕구와 현실을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기 계획이 그러한 관점에서 중요한 것이고요. 결국 부동산 개발 사업은 현재처럼 땅을 파는 사업이 아니라 계획을 파는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계획을 보고 계획을 믿고 계획을 신뢰하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러한 투자가 일어날 때 장기적으로 사람들은 모여들게 될 것이고 그 도시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도시가 결국 창조경제가 되고 창조경제의 롤 모델이 될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이러한 도시 덕에 우리가 조상떡 보고 좀 사는구나 이런 느낌을 좀 갖게 되는 그런 롤 모델로 경제자유구역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플랫폼에 GCF를 활용해서 어떻게 창조경제를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 보도에 따르면 지금 같은 그 기후변화를 방치한다면 2100년도에는 온도가 4.8도가 올라가고 해수면은 1m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 도래된다면 그것은 인류의 재앙일 것이고요. 인류의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류는 GCF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건에 놓여 있다 보고 GCF는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산업화를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업화를 이룬다면 그 산업의 규모는 지금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규모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GCF를 중심으로 인류의 위기를 잘 대처한다면 우리는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고 국격을 높이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기회를 갖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GCF 유치전이 한창일 때 우리 정부에서는 세계 이사국들에게 GTX 건설을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GTX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기업 유치 활동을 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5분의 제약 시간 때문에 결어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GCF를 유치하여 다시 없는 좋은 기회를 갖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갖고 내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는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경제의 틀 안에서 잘 구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제 중국은 자유무역지대를 출범한다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요 근래 일본은 3대 경제특구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하는 등 우리 주변을 둘러싼 경제 대국들은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치권, 정부 그리고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과감한 결단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엄청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지닌 새로운 선도산업을 유치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경제 자유구역에는 주연과 조연이 따로 없습니다. 현재 개발 체계를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고 저희 중앙정부에서는 그걸 지원하고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이 부진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지자체에서도 이 경제 자유구역이 다른 사업이 중앙정부의 사업이 아니고 자치단체 자신의 사업이라는 이런 좀 강한 신념과 추진력을 같이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은 성공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경제 자유구역이 창조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 실행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성진 단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연합뉴스 TV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네 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늦은 시간까지 플로어를 지켜주신 객석의 방청객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와의 경제 포럼 네 번째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션 포의 모든 연사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 뉴스와의 경제 포럼을 마칩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14년에는 더 나은 뉴스와의 포럼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내년 포럼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